오늘은 이제 엑스레이 3장 중에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결정 구조를 배웠죠.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뭘 하냐? 그러면 그 결정 구조가 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미제 시료가 있으면 이것이 어떤 결정군에 속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합니다. 가장 또 편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웨이브, 굉장히 파장이 긴 웨이브부터 감마 레이, 굉장히 파장이 짧은 데까지 다 있고, 우리가 그 빨주노초 파나보, 가시광선은 이 비저블 라이트는 그 4,000에서 7,000 옹스트롱 정도의 길이니까 0.4에서 0.7 마이크론 정도니까 여기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뭐 TV랑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이 이렇게 겹치고 있죠. 라디오. 요새 막 UHD, TV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어느 주파수 대역을 주지 않고 뭐 저 통신사하고 막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김선달은 그래도 보이는 거 팔아먹었죠.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보이는 거. 요새는 안 보이는 걸 팔아먹어요. 이 전파 대역을, 이 대역을.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이 쓰게 되면 교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 조종사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서로 교신을 해야 되는데 뭐 TV를 거기다 뭐 다른 그 대역을 동시에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교란이 되죠. 주파수로 막 접근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투기끼리 라디오 방송이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UHD하고 통신사하고. 내가 많이 갖겠다. 그걸 정부가 통제를 해주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겹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고유의 이제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는 이런 데고, 뭐 마이크로웨이브니까 마이크로파겠죠. 그래서 비저블 라이트는 여기고, 엑스레이는 비저블 라이트보다 훨씬 파장이 짧은 쪽이에요. 엑스레이도 범위가 굉장히 크죠. 넓은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하느냐? 조금 이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요 밑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차차 배워가면서 우리가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이론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2페이지에 걸쳐서 이론을 똑같은 그림을 실어놨는데 그만큼 이제 이해하기가 좀 뭐랄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제 2개를 그려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 결정에는 규칙적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게 원자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제 플레인이라는 거, 어떤 결정 플레인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결정 플레인과 플레인 사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자가 있는 데를 면으로 잡는 게 편하니까, 그럼 여기가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원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 층층이. 그럼 이게 규칙적으로 그 면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면이다 그러면 100면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있겠죠. 같은 간격으로. 여기다 엑스레이를 쪼여주는 거예요. 표면에다. 그러면 엑스레이는 특성상 반사도 하고 일부 이제 침투도 해요. 근데 들어가는 층이 깊진 않지만 그래도 몇십 그 옹스트롱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이게 반사가 되면, 자, 여기서부터 들어갔다 첫 번째 층에서 반사되는 엑스레이하고 두 번째 층에서 반사되는 엑스레이하고는 경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어가는 인카밍 엑스레이를 플레인 웨이브라고 하는데, 인플레인 뭐냐 하면 파장이 물론 같아야 되고요. 파장이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위상도 같아야 돼요. 그런 플레인 웨이브를 쏴줍니다. 위상이 같다는 건 뭐예요? 파장이 같으면서 여기가 맥시멈이면 여기서도 맥시멈이 돼야 돼요. 수직 방향으로 똑같은 파형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웨이브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제 오는데, 여기서 빨갛게 굵게 그린 만큼의 경로차 때문에, 경로차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에, 그러면 이런 웨이브가 여기서 주행하는 거리하고 이거하고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표면을 나왔을 때 둘이 만날 때 이 위상이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경로차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파동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서로 상쇄가 되기도 하고 보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보강된 그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엑스레이가 반사된 게, 아니면 소멸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경로차라는 정보를 갖고 있고,
이 경로차는 다시 말해서 이 면 간의 거리하고 기하적으로 관계를 갖게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뭘 알게 돼요? 요 면 간의 간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 각도하고의 관계에서 바로 그 방법에 의해서 이 결정의 그 어떤 결정군에 속하는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요 각도에서만 이렇게 엑스레이가 반사돼서 이게 보강돼서 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뜨문뜨문.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저 속의 미지의 재료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석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미지의 시료는 블랙박스고 우리가 아는 걸 집어넣어주고 여기서 이 안에서 무슨 작용을 해서 나오는 걸 보고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유추하는 거예요. 모든 분석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걸 집어넣어주면 여기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여기서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돼서 나오겠죠. 그럼 그 변화는 이 안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것을 유추해서 보통 분석을 해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기하학적인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브렉스 로우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브렉스 로우. 람다는 2D 사인 세타. 이제 이 식은 여러분이 뭐 잊어버리면 안 될 거고요. 요 앞에 보면은 왜 그럼 엑스레이를 쓰느냐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결정에 어떤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0.1에서 10옹스롱 사이에 들어가요. 대개 결정들이 우리가 원자 사이즈를 대충 반경을 알고 격자 상수 같은 걸로 계산해 보면 면 간의 거리가 대개 요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라디오 웨이브도 있고 감마 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파장대에 속하는 게 엑스레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면 간의 거리하고 엑스레이 파장하고 비슷할 때가 가장 강하게 이 반사가 일어나요. 이런 스캐터링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면 간의 거리하고 가장 잘 맞는 파장대를 선택해서 반사를 시키는 거고 그게 바로 엑스레이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브래그 이퀘이션의 람다는 2D 사인 세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걸 조금 스캔을 할 수 있게 해봅시다. 밑에 걸 좀 볼까요?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렸지만 인플레인 웨이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상까지 똑같은 게 들어오면 여기서 요만큼의 경로차가 생깁니다. 요 S부터 Q, Q에서 T. 근데 요 각도가 셋하면 요 각도도 셋하고 요게 직각으로 봤을 때 요만큼의 거리는 얼마냐? 요 거리는 요 면간 거리의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요 면간 거리에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니까 그 거리가 바로 2D 사인 세타가 여기서 들어가는 람다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얘는 이 밑에 쪽은 더 가지만 그게 람다하고 같으니까 거리가 다시 여기서 나올 때는 똑같은 위상으로 나오겠죠.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람다가 되면은 요게 회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강한 픽이 나오겠죠.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데서.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이 우리가 미지의 시료의 이 D값은 결정이 돼 있죠, 이미. 재료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 DHKL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면의 지수 3개를 밀러 인디세스에서 배웠지만 면은 3개의 지수를 HKL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D111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저게 111 면의 거리라는 거고 면 간에 이게 100이면 D100이면은 100 면 간의 거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결정 구조가 있으면 HKL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지만 결정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정이 됐어요. 어떤 결정 구조를 내가 딱 모르는 걸 갖다 놨지만 결정은 알고 있어요, D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수가 뭐가 있냐면 람다와 세타가 있죠. 그래서 람다도 바뀌고 세타도 바뀌면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 다 고정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미지수니까 둘 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 람다를 픽스해요. 람다를 딱 고정시켜요. 우리가 아는 람다를 주는 거죠. 이 파장을. 그게 엑스레이의 범위.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요 세타를 여기서부터 싹 바꿔가면은 요 조건이 딱 만족되는 데서 거기서만 탁 튀어나오면 우리가 세타를 읽어낼 수가 있죠. 세타가 요 조건, 요거 알고 요거 결정되어 있는데 요 세타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이 조건이 만족되는 세타에서만 탁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세타를 쭉 읽으면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측정하다가 어떤 각도에서 이게 나왔다 하면 그 각도에서 요 만족이 되는 거죠. 요 식이. 그러면 요거 알고 각도 알고 하면 요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겠죠. 면 간의 거리가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저 란다는 2D 세타가요. 란다는 2D 세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로차가 그러면 한 파장이냐? 한 파장. 자, 좋은 질문했어요. 우리 아주 좋은 질문해서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미리 나왔는데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원래 이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꼭 한 파장이 아니래도 돼요. 정수 배우면 돼요. 그래서 D, H, K, L, sin, 세타. 이 식이 원래 식이에요. 그래서 요 n의 의미는 조금 있다가 조금 이제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했어요. 꼭 한 파장일 이유가 없죠. 두 파장이 차이가 나도 되죠. 이건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간단 이걸 오더라고 하는데 first order diffraction을 얘기하고 이제 second order, third order가 가면 이제 n이 2냐 3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 간의 거리를 알아내는 아주 재밌는, 유용한 공식이 지난번에 각도 내는 공식은 알았죠. 그 각도 내는 공식도 코사인 세타는 내적분에 외적하는 것도 그것도 큐빅 시스템에서만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큐빅 시스템에서만 쓰는 식이에요, 이 식은. 이게 달라지면 이게 바뀝니다. 테트라고널 같은 쪽으로 되면 여기에 빠져나서 L분의 C가 더해지고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A가 아니기 때문에, C축 방향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큐빅에서만 쓰고 우리가 2학년에서 공부하는 건 지금 큐빅에서만 공부하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식은 간단해요. DHKL은 뭐죠? HKL 면 간의 거리죠. 는 공식이 뭐예요? 한 변의 유니트 셀의 한 변의 길이 A고 루트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에요. 자, 여기가 제곱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유념을 해야 돼요. H 더하기 K 더하기 L이 아니라 제곱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D의 100면 간의 간격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100면의 간격은 유니트 셀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00을 집어넣으면 1제곱, 0제곱, 0제곱이니까 1분의 A 나오죠? 자, 200면 상상되죠? 200면이면 뭐라 그랬어요? 반을 들어가는 거니까 간격은, 면간은 2분의 A가 나와야겠죠? 200면은. 200면 넣으면 2분의 A 나오나요? 자, 그럼 111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111면간의 간격은 루트 3분의 A죠. 루트 3분의 A. 110면은 루트 2분의 A죠. 110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면의 중심을 지나니까 면의 대각선 길이 루트 2A의 반이잖아요. 그럼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A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항상 왜 그런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밀러 인디시스가 면의 경우에 HKL이 작은 넘버들이 우리가 관심이 크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이유까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은 숫자 100, 110, 111, 200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면이고 어떤 관계에 있고 면 간의 거리가 어떤 거 이런 거 큐빅이니까 간단하잖아요. 머릿속에 상상도 돼야 되고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면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브래그 이퀘이션에서는 세타가 베리어블이고 A는 레티스 콘스탄트고 이 세타가 베리어블로 나와요. 그리고 D와 A의 관계는 여기서 들어가죠. 저식을 갖다 큐빅에서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A하고 바뀌고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심플 큐빅의 경우에 어떤 회절픽들이 나오는지를 봅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아까 요거 지금 요건 1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봅시다. 그러면 람다는 정해져 있죠. 근데 이 면간이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봤죠? 간격이 달려. 100, 200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세타도 다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타에서 픽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개가 나오겠죠. 요거 면에 해당하는 세타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심플 큐빅에서는 이렇게 코너마다 원자가 있는데 주사위에 이런 데서는 어떤 면들이 저 환파장을 만족해서 나오겠느냐 하면은 이런 면들이 나와요. 모든 HKL이 컨비네이션이 다 나옵니다. 패밀리로 표시했죠? 패밀리로 표시했다는 것은 꼭 100면이 나오면 110면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로 표시하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 모든 HKL이니까 HKL의 모든 컨비네이션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아니 다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럼 안 나오는 게 있느냐. 조금 있다 보면 안 나오는 게 나옵니다. BCC부터 나와요. 그래서 심플 큐빅은 다 나오는데 HKL이 모든 숫자. 그래서 모든 숫자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0, 110, 111 이게 차례대로요.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작은 숫자부터 쭉 나열한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면들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H 더하기 K 더하기 L로 쓰면은요. 이거 작죠. 1. 그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니까 H 더하기 K 더하기 L이 2가 되려면 1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 H 더하기 K 더하기 L이면 111. 그 다음에 H 더하기 K 더하기 L이 4가 되려면 200가 안 되죠. 220이 나와야지 4가 되죠. 아니면 310이라든가. 그래야지 4가 되잖아요. 이게 그냥 호수로 더하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곱으로 더해서 작은 수부터 찾아갑니다. 그러면 H 더하기 이게 제일 작은 거는 이게 두 개고 하나가 1일 때니까 1, 2, 요거 111. 그 다음에 요게 4일 때가 나오죠. 그러려면 200이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5, 210, 5 되죠. 6. 암만 3개를 정수를 제곱을 해서 더해도 7은 안 나와요. 7 없죠, 여기. 7 안 나와요. 7을 만들 수가 있나 한번 해보세요. 정수를 3개를 제곱해서 더해서 7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7이 없는 거예요. 8, 9. 그러니까 요게 작은 숫자부터 해서 쭉 모든 수에 해당하는 픽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특징이 뭐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요. 픽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크면은 면 간의 거리가 이거 일정하다고 그랬죠. 이게 크면은 세타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값을 이게 커지면 이거는 세타는 작아져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인 세타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사인 세타가 90도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90도까지 이렇게 증가하죠, 사인 세타는. 단조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커지면 사인 세타의 값은 증가하죠. 그런데 이게 100부터 점점 이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면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장 이 숫자가 작은 면이 세타가 작은 각도에서 나올 거고, 그죠? 이게 작을수록 이 값이 크니까 세타는 작은 쪽에서 나올 거고, 점점 이 지수가 뒤로 갈수록 어때요? 뒤쪽에서 나올 테니까 어떻게 여기를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HKL은 커지는 쪽으로 가겠죠. 이쪽에 HKL에 비해서 이쪽이 커지는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다가 7번째 하나가 빕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 간의 거리를 보면 이렇게 픽이 나오다가 중간에 하나 2가 빠져요. 7번째 게 안 보여요. 근데 심플 큐빅은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폴로늄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심플 큐빅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엑스레이에서 배우는 것은 항상 3가지. 뭐 HCP도 잘 안 나와요. BCC, FCC 정도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3개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그랬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이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HKL이 다 나와요, 심플 큐빅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100은 001과 같은 면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반사되는데 한 파장 차이가 나면 당연히 나오겠죠. 이 거리가 100 거리잖아요. DHKL이 D100이죠. 이 거리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D100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람다가 일정할 때 D100은 어떤 세타, 이거 만족하는 세타에서 이렇게 한 파장 차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이제 질문한 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200면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온다고 돼 있죠? 자, 200면이 있어요, 여기. 200면 여기 원자 있어요? 없어요? 200면. 200면은 어떤 면인지 배웠죠? 100면의 반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아까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200면에서 여기 없지만 가상의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하고가 람다가 한 파장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긴 원자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두 파장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고 여기가 한 파장이 돼도 나오고 여기하고 여기가 두 파장이 되게 하는 세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두 파장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로 하면 이 반 간격의 한 파장이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서 100면이 나왔다 하면 당연히 200면도 나올 거고 당연히 300 픽도 보일 거고 당연히 400 픽도 보일 거예요. 맞죠?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질문한 거에 답이 이제 될 텐데 이 브래그 이퀘이션을 n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겼으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DHKL을 n으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HKL 면의 간격이죠? 그거를 n으로 나눴어요. 그럼 결국은 뭐죠? 면은 나누면 나눌수록 간격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람다는 D에 여기가 NH, NK, N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면은 요 면의 2배, 2가 돼. 그러니까 100이면 200이 되는 거죠. 111면이면 만약에 2가 되면 이게 무슨 면이 돼요? 222면이 나오는 거고 이게 세 번째 오더가 되면 333면이 나오는 거고 여기 분자 이게 n분의 h, n분의 k, n분의 l로 안 쓴 것은 면은 거꾸로 줄어들기 리시프로칼이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 식이에요, 요 식. 아까 질문했던 거 이제 이해가 됐지. 바로 아까 질문한 건 요거였어요. 한 파장밖에 왜 안 되냐? 한 파장이 아니라 실제는 여러 파장인데 그건 같은 뜻이 뭐냐? 이 한 파장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잘게 자꾸 반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하는 면에서 한 파장 나오는 거랑 같은 뜻이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두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한 파장이 차이가 나면 더 각도가 높은 데서는 두 파장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 간격이. 그러면 마치 이거 중간에서 한 파장 차이 나는 거랑 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어차피 오늘 후반부에서 설명을 할 거였는데 질문했기 때문에 나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이 나왔기 때문에 200이 나오고 그럼 뒤에 가면 300도 나옵니다. 여기 221이 있죠? 이게 9를 만들죠? 300도 9를 만들죠? 여기 사실은 300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은 h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l 제곱이 만들어내는 숫자의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여기 안 써서 그렇지 이거하고 동시에 300도 있는 거예요. 221면도 나오지만 300면도 나와요. 400면도 나와요. 뒤로 가도. 왜? 하나가 나오면 110 있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110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면이 또 있겠죠? 220 있겠죠? n배니까. 그러면 3이면 또 뭐가 나올까요? 330도 나와야겠죠. 근데 거기는 뒤까지 안 쓴 거예요. 그죠? 330이면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얼마예요? 18이잖아요. 18. 그러니까 저 뒤에 있겠죠. 안 써놓은 거예요. 111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22 있을 거예요. 다음에. 안 써놨죠.
이제 알겠죠, 이것도 n의 개념.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이게 맞는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써주는 게 이해하기가 좋아요, HKL까지. 근데 약해서 보통 람다는 2D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러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원래 식은. 심플 큐빅은 간단한데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 거 이제 봅시다. BCC를 봅시다. 그럼 BCC는 H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심플 큐빅처럼 1, 2, 3, 4, 5, 7, 5, 6, 8 이렇게 다 나오냐 이거죠. 안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생각할 점이 생긴 거예요. 100면이 안 나와요, 여기는. 100 픽이 안 나와요. 왜?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 100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람다를 줬을 때 100면이 딱 한 파장의 거리에 어떤 세트에서 한 파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BCC는 정 가운데도 원장 하나 있죠. 그러면 100면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한 파장이 되려면 한 파장이 돼서 나오려면 여기서도 반사가 되겠죠,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몇 파장 차이가 날까요? 위에서 들어간 거하고 여기하고 반 파장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위상이 180도가 틀리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 파장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나요? 상쇄돼서 못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브레이케이션의.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죠. 이거 두 개 상쇄돼도 세 번째 거 나오겠는데? 나올까요? 그렇죠. 또 네 번째 게 상쇄시키겠죠. 그래서 이 침투 깊이가 뭐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가. 몇 개 층을 내려가지만 밑에서 나올수록 인텐시티는 약해질 거고, 그러고 또 밑에서도 이렇게 상쇄시키니까 거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0 픽이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저 식에 얘기하는 것은 이 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할 때 어떤 면이 한 파장 차이를 주는 세타에서 나오냐가 얘기예요. 한 파장 차이에서 나오냐, 100면이 나오냐, 100면이 한 파장 차이가 돼서 나오는 세타가 있느냐예요. 세타를 줬더니 그런 세타에서 한 파장 되는 세타를 주면 그 세타에서는 반드시 가운데 놈이 방해를 해요, 반파장으로. 안 나와요. 여기 200면 나오나요? 200면. 나오죠, 200면. 왜? 200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한 파장이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중간에 없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한 파장 차이가 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0면이 안 나왔는데 200면은 나왔어요. 그러면 300면 안 나옵니다. 400면 나오죠. 왜 그러면 200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200이 나온다는 거니, 한 파장.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그거의 반, 200면의 반 면적은 반 간격이 되는 것은 400. 그 다음에 600, 800 이런 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 BCC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게 보여요. 아, 이게 여기서 여기가 한 파장 되려면 가운데 방해꾼이 있겠구나. 이 110면을 생각해봐. 110면. 어떻게 될까? 110면은 이런 면이거든요, 이런 면. 그럼 여기 가운데 게 100면의 가운데 딱 끼죠. 그럼 다음 100면은 저거나 여기에 평행하게 이 점을 통과하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이 대각선의 반인 거죠. 루트 2분의 A. 맞죠? 그런 게 110면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요것이 여기 들어가고 다음 면이 요 다음 큐빅에 있는 중간 거를 이 모서리로 포함하고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BCC를 위에서 투영했다고 보면은 BCC를 위에서 투영해서 보면은 요 가운데 원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110면은 이렇게 지나가죠?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각도를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그런 게 공간 개념이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해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지금 구조.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샘플을 갖다가 채취해서 엑셀을 찍으면 무지 복잡하게 픽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많이 보던 픽 같은 것은 이제 어디 픽이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간단하진 않은 거지만 이론을 우리가 배우면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못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구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보고 꼭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공간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나와요. 아, 이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중간에 방해꾼이 있냐 없냐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0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였죠? 100 다음에 110이었죠? 그 다음에 111면 111면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또 골치 아프죠? 자, 요렇게 있는 게 111면이고요. 또 요렇게 있는 게 111면입니다. 그게 두 개가 높이가 틀려요. 근데 이게 정가운데 끼어 있어요. 바디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111면을 보면. 요렇게 111면 되죠. 대각선을 있고. 요렇게 111면 되죠. 이쪽에서 보면 이게 더 위에 있잖아요. 저게 더 밑에 있고. 그죠? 이건 정 중간에 있죠. 111면 사이에 끼어 있어요. 111면 안 나옵니다. 진짜 보여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200면 당연히 나온다 그랬죠. 나오죠. 이거는 중간에 방해꾼이 없는 거 잘 보이죠. 200면은.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 스트럭처 팩터로서 이걸 뭐 이게 다 기하학적인 거니까 계산하면은 어떤 면이 이게 어떤 조건에서 나오냐가 다 엑스레이를 배우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스트럭처 팩터 공부하고 그러면 배우게 돼요. 계산으로 다 나와요. 하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은 머릿속으로도 보인다 이거죠. 그냥 상상해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BCC의 경우에는 아까는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모든 가능한 숫자가 해서 다 나왔죠. 여기서는 간단해요. 짝수만 나옵니다. 저 제곱의 합이 짝수인 그런 지수만 나와요. 여기 보면 요거 다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은 다 짝수예요. 그래서 2, 4, 요거 제곱하면 6, 8, 10, 12, 14, 16, 18 다 가요. 알겠어요? 홀수는 하나도 안 나와요. 111, 3이죠.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 안 나와요. 100, 1이죠. 안 나와요. 그런 거. 5가 되는 거 뭐죠? 5, 210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면 쉬워요. 이런 거는 뭐 외우려고 안 그래도 알게 되겠죠. 저절로. 아, BCC는 짝수만 나온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알더라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게 안 나오는지. 그래서 보면 100 페이스는 이게 한 파장이 됐을 때 가운데 층이 그 아웃 페이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상이 반대가 돼가지고 상쇄시켜서 안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오늘 잘 들으면 굉장히 끝에 가서 재밌어져요.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머리를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그게 나오고 여기서 보면 110명 조금 전에 그렸듯이 저 위에서 보는 게 편하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을 내가 보느냐 각도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면이 잘 나와요.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보고 싶은 면을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이 모양이죠. 저 그림. 그렇게 보면 잘 보여요. 아니면 대개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면을 위에서 이렇게 그 면 위에서 내려다보든가 아니면 면을 세워놓고 위에서 보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110 나오고 200면은 중간면이니까 나오고 이런 211면이 보기 어렵죠. 이게 211면인 것도 이제 잊어버렸죠. 211면이려면 2분의 1에서 끊고 1에서 끊고 1에서 끊어요.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211면이 나오죠. 이런 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211면의 수직인 방향을 찾아내서 이렇게 거기서 또 내려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내가 만난 여태까지 내 히스토리에서 만난 친구 중에 중국, 그러니까 칭화, 그러니까 대만 칭화에서 수석 졸업한 친구 하나가 공간이 다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천재 같은 친구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자기는 다 보인대요. 나중에 7장에 배우겠지만 디스로케이션도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걔는 근데 원래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친구 빼고는 이런 걸 잘 보는 친구는 뭐 계산으로 다 구하지
그냥 계산 안 하고 쫙 앉아가지고 답이 착 나오는 친구는 내 평소에 이제 JJ 샤오라고清华대 추석 졸업한 애 물리과 걔만 봤어요, 한번. 근데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 이제 세타인지 투 세타인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투 세타로 보통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이 각도를 읽게 되는 거죠. 이 각도를 읽어서 여기 200 픽이다. 그러면 아까 200 픽의 간격을 알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은 레티스 파라미터가 나오죠. A가 거꾸로. 간격을 알고 람다는 내가 알고 저 간격 알고 세타 알고 그러면 요 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간격이. 그럼 거기서부터 거꾸로 아까 루트 h제곱 플러스 k제곱 l제곱분의 a에서 하면 a 값이 나오죠. 그러면 레티스 파라미터가 나오는 거죠. 유니트 셀에.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알파 아이언이에요. 계속 나올 건데 알파 아이언은 BCC 스트럭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걸 페라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912도 이하에서. 뭐 철이라는 것은 구조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재료 중에 철강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철 아니에요, 베이스가. 한 90%가 철강 재료예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머리를 딱 키워서 지금 배웠던 거하고 생각을 해봐요. 자, 요거하고 요거가 뭐가 틀린가요? 왼쪽 거는 무슨 구조죠? 자, 오른쪽 거는 이걸 BCC 구조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우리가 배웠죠. 이런 재료 어떤 게 있어요? CSCl 있었죠. 세슘 클로라이드. 우리가 아이오닉 결정에서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네. 자, 모양은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것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두 개의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건 조금 전에 배웠던 BCC처럼 엑스레이가 보여서 나오겠죠. 그죠?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짝수인 거. 110, 200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거예요. 요거가 이제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 보죠. 자, 여기에 하고 100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파장 차이가 나는데 가운데 똑같이 끼어 있죠. 그럼 여기서 상쇄를 시키겠죠. 그럼 안 나와야 되느냐가 아니고 나온다는 거죠. 왜? 이 원자하고 이 원자하고 다르면 나중에 이제 컴퓨터 스캐터링이나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배우면 알겠지만 결국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하고의 인터랙션이거든요. 근데 원자가 다르면 원자량도 다르고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달라요. 그럼 반사가 시키긴 시키는데 여기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반사되는 거하고 여기서 반사되는 게 강도가 틀린 거죠. 위상은 180도가 틀려요. 위상은 반대야. 아웃 오브 페이스인데 진폭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상쇄되고 힘이 하나만 남는 게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반사의 강도가. 위상은 반대가 됐는데 강도가 틀리는 거죠. 반사의 강도가. 그러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100 픽이 약하게 나와요. 아주. 희미하게. 조그맣게 나오죠. 인텐시티가 작게 나오는 거죠. 상쇄시키고 남은 그 차이가 보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면의 그걸 배웠잖아요. 면 덴시티 배웠죠? 플래너 덴시티 배웠죠? 왜 배웠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응용이 돼요. 서피스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되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까 이 면상에 이 면에 빨간 원자가 몇 개가 있죠? 저 면에 하나가 있죠. 여기 면에 몇 개가 있죠? 하나 있죠. 한 개가 똑같은 원자가 하나가 반사시키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가 반사시키는 것은 강도가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해서, 상상입니다 이건.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파란 원자가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원자가 여기에 똑같은 원자가 두 개가 있다. 여긴 하나가 있고 그러면 100 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죠. 왜 나오죠?
아웃 오브 페이스긴 하지만 인텐시티가 다르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다른 거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도 면밀도가 다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쇄를 시키더라도 면밀도가 다르면 반사시키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 물질과 이 물질, 클로린하고 세슘인데 만약에 이 원자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쇄시키고 남는 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잘 보일 거예요, 픽이. 이 두 개가 주기율표에서 가까이 있는 다른 원자다 하면은 굉장히 상쇄 효과가 클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 거? 네. 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구별하는 것은 많이 이제 이해를 요구하는데 잘 이해를 해야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남은 게 뭐죠? 심플 QP가 BCC 했으면 FCC. 야, FCC는 보기도 전에부터 걱정되죠? 원자가 유니셀에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으니까 복잡해요. 그러나 FCC도 알아야 돼요. FCC는 좀 더 복잡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FCC에서는 HKL이 전부 다 홀수이거나 전부 다 짝수인 것만 나옵니다. 심플 큐브는 다 나왔고 BCC는 짝수인 것만 나왔고 제곱비 합이 여기서는 짝수이거나 홀수인가 합친 거 한 가지 종류로만 된 것만 나와요. 이때 0은 짝수로 취급합니다. 0은 짝수로 봐요. 그러면 아까 100 짝수 홀수 섞였죠? 110 짝수 홀수 섞였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안 나와요. 세 번째 111 나오죠. 3인 거부터 나와요. 네 번째 200 짝수로 보니까 0을 나오죠. 그래서 본 것은 3, 4, 8, 11, 1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한테 단순한 단원자로 된 FCC와 BCC를 주고 구별을 해라. 어떤 게 FCC와 BCC인가를 찾아내라고 미제 샘플 2개를 줬어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BCC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데다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FCC를 찍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한 3, 4 듬성 띄었다가 8이 나왔다가 또 11,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주고 구별하려면 여러분이 이 패턴을 보고 구별할 수가 있겠죠. BCC는 비교적 쭉 나올 거 아니에요. 2, 4, 6, 8, 10, 12, 14. 알겠어요? 네, 두 개를 놓고 구별하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0이 왜 안 나오느냐? 100 안 나오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100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보여요? 보여? 안 나오죠? 100이면 뭐예요? 여기와 여기가 한 파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분명히 방해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면 밀도를 봐야 되죠.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개수가 있는가? 자, 이 면상에 몇 개가 있죠? 하나, 2개 있죠. 요 가운데 면상에 몇 개가 있죠? 2개 있죠. 반쪽짜리 사과가 4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100 안 나오는 거 알겠죠, 이제? 110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10. 이렇게 보면 또 안 보이니까 저기다 그려봐야죠. FCC니까 이건 없어요. FCC니까 이건 없고 면 중앙에도 이렇게 있죠? 가운데는 없잖아요. 110. 110이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런 면들이 110이죠. 이거.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나요?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이 중간에 딱 가운데 이 방해꾼들이 있죠? 물론 면밀도도 따져봐야 되지만 같아요. 보이나요? 내가 할 거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막 스트럭을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2개 안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110, 200, 200은 당연히 그 중간에 4분의 1에 4분의 1에 낀 게 없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요? 네.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배웠죠, 우리가. 실리콘의 구조. 실리콘 같은 데는 요런 데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끼어 있죠, 테트라헤드랄 사이트. 그 높이가 4분의 1의 위치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딱 끼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가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이런 쪽은 다 이런 쪽을 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요 앞에 한두 개 정도는 아 이게 나오겠군 하는 거를 한번 머리를 좀 이렇게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서도 한번 공간 이렇게 좀 쳐다보고 아니면 그려도 보고 그래야지 친숙해져 이 구조하고. 알겠죠? 실제로 이제 오늘 가장 여러분이 이 책에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확 확장시키는 게 이제 forward thinking이라고 해서 이런 쭉 점점 뭐죠? 고난도의 문제로 점점점 몰아가는 거를 제가 써놨어요 한번.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엑스레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엑스레이 시스템이에요. 그럼 저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여기 샘플이 있으면요. 그냥 엑스레이 소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K알파라고 해서 보통 카파 K알파라고 쓰는데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를 K알파선 1.5418 옹스트롱 람다는 이걸 씁니다. 거의 대부분 특수한 게 다른 걸 쓰기도 하지만 구리 금속에서 나오는 K알파선이에요. K라는 것은 뭐냐면 원자가 있으면 제일 주양자 수 1번 쉘을 KLMN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깊숙한 데서 떨어지는 어떤 여기를 시켰다가 전자가 위 쉘에서 밑에서 떨어질 때 엑스레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간격만큼 나오죠. 그런데 K 쉘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깊이 주양자 수 1로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KLMN 이렇게 되잖아요. L 쉘에서 K 쉘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K 알파라고 그래요. M 쉘에서 K로 떨어지는 것은 K 베타라고 부르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제일 깊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일정한 파장의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원소가 갖고 있는 구리만에 갖고 있는 특정한 파장이기 때문에 그건 왜? 에너지 준위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소에.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로 가면 갈수록 고체의 결합을 하고 있으면 밴드가 형성돼서 에너지가 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엑스레이가 안 나와요. 일정한 파장이 안 나오고 파장이 범위를 갖고 나오는데 저 K쉘은 뭐예요? 저 밑에 있으니까 아직 밴드가 형성을 못하고 그냥 단위 자기 고유의 그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characteristic X-ray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필라멘트가 있는데 필라멘트를 가열을 해요. 강하게 전류를 흘려주면 주리팅이 되죠. 그러면 그 필라멘트도 금속이니까 뭐 텅스텐 필라멘트나 이런 데서 전자가 방출돼요.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필라멘트에서 전구에서 이렇게 가열되면 전자가 나오듯이 전자총이죠. 전자가 나온 걸 이쪽 구리가 있는 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줘요. 가속 전압을. 그러면 여기서 열 때문에 튀어나온 워크 펑션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금속에서 그 열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가 이쪽에 플러스가 강하게 뭐 몇십 킬로볼트가 10킬로볼트 이렇게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확 가서 구리에 가서 빵 때리는 거예요. 구리를, 금속을. 그러면 구리에 있던 전자가 놀라서 펄쩍 에너지를 받아서 뛰었다가 떨어질 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특정한 파장에서 그 파장에서 잘 나오는 거죠. 그거를 딱 모아서 그 엑스레이만 쪼아주는 거예요. 샘플에다가. 그러면 1.5418 옹스트롱의 파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샘플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혹은 샘플을 돌려도 되고 엑스레이를 돌려도 되죠. 이거 소스를 이렇게. 하여간 상대적으로 세타가 0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사되는 걸 잡으려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세타를 이렇게 샘플에다가 엑스레이가 조사가 됐죠.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면 디텍터가 있어요. 이걸 디텍터해야죠. 엑스레이를. 이게 반사가 이런 각도에서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같은 세트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더 가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 날개 접듯이 하나가 돌면 디텍터는 따라서 같은 각도로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지 반사되는 걸 잡죠. 아, 얘는 이렇게 반사시켜서 일로 나올 텐데 이걸 가만두면 잡겠어요? 못 잡죠. 요 각도에서 그런 각도에서 똑같은 각도로 여기서 어떤 이 브레그롤을
만족시켜서 나온가를 잡으려면 디텍터도 똑같은 각도로 쫓아가야지 잡죠. 딴 데가 있으면 못 잡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딱 나오면 디텍터가 눈치채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이런 피크가 쭉 뜨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저희 엑스레이 시스템이에요. How can you get single lambda? 아까 말한 것처럼 K 알파선을 쓰는데 K 알파선을 써서 1.5418 왜 여기다가 제가 그 1.5418이라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썼냐? 그만큼 정확해요. 왜? 이 레티스 파라미터 저기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게 구조도 알지만 A 값, 레티스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레티스 파라미터를 정교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파장도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야 돼요. 저게 정교할수록 어떤 구조가 비슷한 유사 구조에서 구별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1.5418 옹스트롱을 집어넣어주고 위상도 같은 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암만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라고 하더라도 1.5418에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 half-width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범위를 갖고 나오거든요. 이게 파장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실리콘 결정이나든가 단결정을 한번 반사시킵니다. 그럼 반사시키면은 여기서 파장이 틀린 놈은 이 각도에서만 딱 뽑았으면 거꾸로 람다는 2D 세 이거 하나 지울까요? 람다는 2D 사인 세타인데 지금 이게 여러 개가 있죠. 범위가 있죠. 람다가. 잘 생각. 이거 굉장히 람다가 조금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미세하지만 범위가 있는데 결정을 우리가 딱 아는 걸 갖다 쓴다고. 이건 일정하죠. 결정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이. 이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는 것도 그러면 세타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딱 나오겠죠. 여기서 조금 요게 람다가 벗어난 것은 세타가 달라지면은 요 각도가 조금씩 틀려지니까 에파추어를 갖다가 여기다 딱 맞춰 놓으면은 거기서 정확한 것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쓰는 게 바로 브래그로를 한번 쓰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결정을 갖다 놓고 거꾸로 이용해서 이번엔 람다를 걸르는 필터로 무시를 해요. 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딱 하나를 잡아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확한 람다를 쏴주는 거죠. 이제 C편에다 이렇게 한번 된 거를 이거를 이제 C료에다 쏴주는 거죠. 점점 어려워져요. diffraction order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질문해가지고 이게 바로 diffraction order예요. 그래서 결국은 110면에 한 파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0면에 100면에 두 파장이라는 것은 200면에 한 파장하고 같다. 그걸 우리가 second order, third order, fourth order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200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400도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n이.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 큐빅과 BCC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아까 심플 큐빅 이렇게 나오고 BCC는 2, 4, 6, 8만 나온다며. 근데 어떤 시료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가 심플 큐빅이고 하나가 BCC예요. 하나가 심플 큐, 하나 BCC. 근데 레티스 파라미터를 모르잖아요. 레티스 파라미터를 모르면 D 값을 모르잖아요. 레티스 파라미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부조는 BCC. 그런데 이 값은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BCC나 심플 큐빅이. 예를 들면은 BCC에 아까 말한 것처럼 D110이 심플 큐빅에 D100하고 이 간격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도 있죠. 왜? A가 다르면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BCC가 훨씬 A가 크다. 그러면 루트 2분의 A 한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엑스레이로 그냥 패턴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A 값을 모르는 거니까 패턴만 보이지 이게 심플 큐빅인지 BCC인지 몰라요. 왜? 이 간격을 보니까 심플 큐빅도 1, 2, 3, 4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것도 2, 4, 6, 8인데 약분하면 1, 2, 3, 4 쭉 가잖아요. 그럼 구별이 어디서 되겠죠? 아, 7번째가 이가 하나 빠졌으면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없지만 그냥 공부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7번째가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일정할까요? 1, 2, 3, 4 이렇게 2, 4, 6, 8로 가면 H제곱 명간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이게 같을까요? 왜 같지 않을까요?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지웠나요? 여기 있네요. 사인 세타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인 세타가 이렇게 단조 그러니까 모노토니컬리 증가는 하지만 이게 AX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점점 커진다고 해서 이 값이 Y 값이 일정하게 늘어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향이 있지 이 간격이 뭐 일정한 어떤 똑같은 간격으로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사인 세타 함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간격 같은 게 패턴에 따라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걸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문제를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플 큐빅과 BCC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7번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게 간격은 틀리지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면 지수가 큰 쪽, 이쪽에서 이제 인텐시티가 크게 나와요. 회절 강도가 크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인텐시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픽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강도가 아까도 저기 BCC 봤지만 앞에 게 작았다 컸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멀티플리시티 팩터라는 것도 곱해지고 그래요. 뭐냐면 패밀리 오브 플레인에서 배웠지만 어떤 면은 그런 면을 다 쓰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뭐 12개도 나오고 어떤 건 뭐 나오죠. 그런 걸려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멀티플리시티를 곱해줘야 돼요. 또 인텐시티에.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하여간 어쨌든 인텐시티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텐시티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모노토니컬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알로잉 이펙트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장에서 결함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예를 들어서 구리를 찍었는데 구리 속에 니켈이 섞여 있다. 그러면 니켈 원자 사이즈하고 구리 원자 사이즈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리보다 니켈이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니켈 원자가 얼만큼 구리자리에 치환되어 있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니켈은 크니까 이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 레티스 파라미터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구리만 있을 때 이 픽이 나왔는데요. 근데 니켈이 구리에 들어가도 FCC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로 3, 4, 8, 11, 12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피크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왜? 이 값이 달라지니까. 양에 따라서 A 값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죠? 큰 원자가 가서 끼어 들어가면 벌릴 거 아니에요. A가 커지면 이 값도 커지죠. 자, 그래서 큰 원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큰 원자를 집어넣으면. 큰 원자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세타가 커지는 쪽으로 가나요? 작아지는 쪽으로 가나요? 작아지는 쪽으로 가죠. 그 위치를 보면 얼만큼 움직였나를 보면 상대적으로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만큼 움직인 걸 보니까 요만큼쯤 들어갔겠다. 엑스레이로 얼만큼 섞여 있는가, 몇 애토믹 퍼센트가 섞여 있는가 같은 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요거 이제 가만히 있어봐. 저 뒤에 걸 하려면 크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쪽을 지워볼게요. 요거는 상관이 있겠구나. 요거는 상관이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자, 저 람다는 2D 사인 세타, 저 브렉 이퀘이션에 매직이 많아요. 감춰진 매직이 많아요. 자, 봐요. 람다는 2D 사인 세타죠. 그러면 2D분의 람다는 사인 세타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매직이 뭐냐? 사인 세타의 값은 1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게 매직이에요. 맞죠? 만약에 1보다 같거나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면 람다는 맥시멈 2D 값까지 갖출 수 있죠.
근데 람다 값이 얼마예요? 1.5418 카파의 경우에.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1.5418 옹스트롱은 D다. 이거보다 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D가 이거보다 작은 DHKL이죠. DHKL이 이것보다 작은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면 간의 거리가 이거보다 작으면 이 값보다 작게 되면 나오질 않아요. 왜? 사인 저것 때문에. 이게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는 요거보다 어떻게 됐나요? 거꾸로 됐나요? D는 이거보다 커야 되나? 하여간 요거 가서 보면 요거보다 작은 면간격은 그래서 그때 여러 번 얘기했죠. HKL이 작은 수가 우리가 관심 있다고 그랬죠. 크면 클수록 간격은 어때요? 좁아지죠. 자, 이거 보면은요. 0.7옹스트롱 정도 되죠. 0.7옹스트롱 정도 되는 거보다 작은 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인덱스 쪽 아까 뭐 HKL이 뭐 2, 4, 6, 8, 10 막 간다 그러지만 뒤쪽은 안 나와요. 엑스레이에.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그 면이 좁은 거에서 내가 뭐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려면. 람다를? 네. 람다를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면 카파 타겟을 갖고 아까 K 알파선을 쓴다고 그랬죠? 그걸 타겟을 메타를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람다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D는 안 바뀌니까 내가 보고 싶은 D를 어떻게 바꿔? 그럼 바꿀 수 있는 변수 두 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타도 0에서 90도,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세타는 0에서 이렇게 90도까지, 요 세타는 0에서 90도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간다는 것은 반대쪽에서 쪼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소스가 이렇게 가면 디텍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보여준 거나 이쪽에서 쪼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0에서 90도까지도 안 가는데 그래서 보통 2세타라고 그래요. 2세타. 2세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엑스레이 소스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이 샘플이 돌아가면 샘플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은 2세타만큼 돌아가야 돼요. 샘플이 세타만큼 돌면 디텍터는 2배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보면 이 X축을 2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요. 2세타가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180도인데 180도까지 다 안 찍고 보통 한 120도 그래 와이드 앵글을 안 찍고 그 180도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90도 가니까. 어쨌든 여기에 굉장한 그게 있어요. 이 사인의 함수의 특징 때문에 이 브래디케이션은 0.7 카파 K알파를 쓰는 한 0.7옹스트롱 이하로밖에 못 찍고 그 이상의 면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결정 얘기했죠. 사실 오늘도 요 밑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3개 남은 거를 이제 처리하는데 마지막 Y 파우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잘 들으세요. 이것도 좀 시간 있으면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겠는데 또 시간 안에 이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에다 엑스레이를 쪼여주죠. 자, 이게 결정이니까 쫙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이 결정이 만약에 100면이라고 합시다. 100면들이 001면이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파장이 되면 나오겠죠. 이게. 이 결정은 굉장히 덴시티가 무겁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떤 미지의 시료를 딱 갖고 있는데 어디가 001면인지 알겠어요? 보이나요? 001면이? 원자가 보여? 안 보이잖아. 그 내가 happen to be 결정을 갖다 이제 엑스레이 소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자, 이쪽에 디텍터는 당연히 반사되면 일로 나올 걸 알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100면이 재수없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반사되는 빛은 이 노말과 이 면의 노말과 들어온 빛을 포함하는 쪽으로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써지면 나는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데 나가는 건 절로 나가버려요. 이해가 돼요? 이게 제일 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나?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갖다 놓고 암만 찍으려고 해봤자 피크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 픽을 구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결정을 잘게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만드는 거예요. 결정을 잘게 부쉈다는 얘기는 결정을 잘게 부수면요. 결정을 잘게 부수면 조그만 이런 결정들이 막 무수히 많겠는데 그 면들은 막 일정치가 않겠죠. 그 중에는 이렇게 001면이 있는 놈도 있고 이렇게 있는 놈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가지가 확률적으로 그죠? 이런 데다가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데다가 엑셀을 쪼아주면 그 중에 우연하게 이렇게 쫙 정렬된 놈이 있겠죠. 확률적으로. 거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다 쓸데없어요. 나머지는 다 반사 딴 데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이. 요 놈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놈이 우연히 선택이 될 거고요. 여기서 반사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저걸 따라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는 110면도 있잖아요. 그럼 100면에서 각도가 나왔다. 이게 좀 돌아가면 이 각도가 달라질 때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정이 이 면이 딱 맞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면이 있었다 없어요. 이런 결정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이제 나는 이 시편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다 엑셀을 이렇게 쪼아주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안 걸려들었는데 어떤 다른 각도에서 100면이 맞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각도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이렇게. 면은 맞아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건 왜 안 나오느냐? 아니면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비스듬하 있는데 이 각도가 100면은 안 맞지만 111하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그죠? 그럼 111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이게 만약에 우연히 111이 이렇게 각도로 이제 나는 이 세타를 줬는데 111면에 해당하는 각도로 해서 여기 한 파장이 나온다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세타면 111면에서 반사되는 세타도 이게 세타로 갈 거예요. 그죠? 다른 세타, 이 각도로. 근데 디텍터는 어디가 있죠? 나는 요거 받으려고 여기가 있잖아요. 디텍터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알쏭달쏭한 사람은 가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해하는 머리니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선택된 애, 그 샘플에서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딴 거는 암만 뭐 유사하고 뭐 해도 혹은 맞는 게 있어도 그 각도가 디텍터가 없으면 못 잡기 때문에 딱 난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텍터를 돌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는 건 뭐예요? 우연하게 딱 결정이 맞은 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봤던 왜 파우더를 쓰는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레티스 파라미터. 요걸 하게 되면은요, 레티스 파라미터를 보면, 자, 여기 이런 피크들이 막 나왔어요. 이제 이게 BCC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것이 110 픽이거든요. 요것은 200 픽이고, 두 번째 건.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세타를 읽잖아요, 세타를. 요 세타를 알죠? 그럼 세타를 알아요? 요 세타 알죠? 람다 알죠? 그리고 이게 200면이라는 거 알죠? 혹은 110면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요거에서 아까 루트 h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a 하면 레티스 파라미터 딱 나오죠? 그런데 레티스 파라미터가 여기서도 나오죠? 110 집어넣으면. 그 세타에서 110 하면 나오죠? 200에서 레티스 파라미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0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각도를 보면 200에서 해도 거꾸로 그거에 2배 하면 100 레티스 파라미터 나오겠죠? 요거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와요. 왜? 요 각각이 다 면간에 이게 틀리고 세타도 틀리니까 세타를 알면 요 면간의 거리가 다 다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A는 나와요. 그런데 그게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아까도 엑스레이 픽을 봤지만 이게 이렇게 딱딱 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1.5418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람다를 줬으면 레티스 파라미터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조금 잘못 읽으면 소수 한 자리, 두째 자리 틀리는 거는 U가 아니게 틀려지거든요. 근데 나는 1.5418을 넣었다는 얘기는 난 정확하게 레티스 파라미터를 읽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어떤 피크를 갖고 하겠냐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걸 갖고 레티스 파라미터를 구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를 읽고 막 여기를 읽고 어떤 친구는 다 한 거를 평균할 수도 있어요. 난 정확하게 해야지. 자, 어떤 피크를 읽는 게 좋으냐? 답은 여기 있어요. IQ 테스트 같죠? 어떤 걸 읽을까요? 요 세 개의 픽이 나왔다고 합시다. 뒤는 안 나오고 요 세 개가 나왔어요. 자, 어떤 픽을 읽을까요? 셋 중에 100, 210, 211. 어떤 걸 하겠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인 함수에. 세타가 가장 큰 걸로. 왜? 왜냐면 세타가 그쪽 근처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그렇지. 맞았어요. 세타가 우리는 이 값을 읽는 건 사인 세타가 여기잖아요. 사인 세타 값이 이걸 조금 각도를 잘못 읽어도 이 값이 정확해야 되겠죠. 이걸 조금 잘못 읽어도 이 값은 변화가 없는 데가 어느 쪽이에요? 세타가 큰 쪽이죠. 굉장히 잘 맞췄어요. 자기의 IQ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레티스 파라미터 메저먼트 할 때는 뒤쪽 각도를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 쉐어라는 조금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이거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또 이런 방 디바이 쉐어. 디바이 쉐어가 SCH거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뭐냐면 이것도 파우더인데요. 파우더인데 이렇게 필름을 갖다 놓고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가 강광되는 필름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샘플 놓고 여기서 엑스레이를 쏘아줍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아까는 디프랙터미터라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서 디텍터가 따라가면서 돌았죠. 이거는 디텍터가 올 사방에 있어요. 이게 다 감광 물질로 필름을 갖다 띠로 이렇게 딱 둘러놓고 엑스레이를 쏘아줘요. 이거는 뭐죠? 모든 세타를 다 한 번에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람다를 일정한 걸 주니까 여기에서 아까처럼 조건에 맞는 결정이 이렇게 반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되는 각도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띠를 피게 되면 이런 어떤 특정한 각도가 대칭으로 여기서 같은 각이면 이쪽에서도 반사가 될 테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면 양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이 엑스레이가 회전해서 강광시킨 선이 나타나요. 그러면 요 값을 읽어가지고 요 값은 요 각도의 2배니까 그걸 읽어가지고 하면 역시 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오고 하는데 멀리 있는 세타 값이 큰 쪽에서 읽어서 합니다. 이것도. 자, 이걸 디바이 쉐어라고 해요. 디바이 쉐어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광 물질을 둘러놓고 쏴서 이걸 돌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모든 세타를 다 커버하잖아요. 한꺼번에. 여기서 또 이상한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거 딱 반대로 나고 여기에는 조건에 맞는 놈만 반사돼서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크 세퍼레이션. 그때 우리가 배웠지만 어떤 재료는 온도가 달라지면은 상을 바꾼다 그랬죠. 폴리모피즘 혹은 엘로트로픽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동질 다상, 동질 이상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온도를 바꿔가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도에서 상이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냥 이건 설명을 하고 끝내면 만약에 위에서 뭐 FCC에서 BCC로 바꾼다 하면 3, 4, 8 막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그 온도 이하에서는 알파철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격이 쭉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겠죠. 아까 FCC는 3, 4, 8, 11에서 뜨문뜨문 나오던 게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BCC로 바뀌면 피크 양상이 형태가 달라지니까 금세 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BCC에서
BCT로 바뀐다. 바디 센터 테트라고널 같은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것은 큐빅이고 이것은 사각기둥이에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 온도로 요런 온도가 바뀐 데서 이렇게 변태가 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10 이건 좀 BCC에서 BCT 하면 바디 센터드니까 200 그죠? 뭐 200 픽이라고 합시다. 요 앞에 100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200 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딱 가운데 있으니까 200 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엑스레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면하고 이면 사이 거리하고 요면 거리는 달라지죠. 그래서 이 픽이 거리가 달라지니까 면 간의 거리가 달라져요. 여기서 002면하고 200하고 020 요 면의 거리는 같죠. 간격은. 근데 요 간격은 어때? C축이 다르니까 저 간격이 달라지니까 DHKL이 분리가 돼요. 둘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픽은 더 간격이 이게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타는 더 작은 데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분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둘로 갈라져요. 아주 유사한 데서. 여기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세타가 작은 쪽이니까 세타가 작으면 면간이 큰 거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것은 요것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피크가 분리된 게 보여요. 변의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면 간격이 달라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거니까 말로 하나 하고 끝내면 예를 들어서 BCC하고 FCC하고 두 가지의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엑스레이로 분석을 했다. 그러면 BCC에서 나오는 픽하고 FCC에서 나오는 픽이 두 개가 그냥 그대로 물리적으로 섞여 나와요. 그럼 그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FCC 두 개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 서로 다른 FCC다. 그런데 격자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패턴은 3, 4, 8, 11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또 다른 것도 3, 4, 8, 11인데 이게 조금씩 다른 위치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세타가. 그러면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JCPDS라고 이제 그걸 다 데이터북이 있어요. 모든 재료 해놓은 거. 옛날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체크해서 찾아냈어요. 요새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찾아줘요. 근데 약간 이게 가장 간단한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오늘 배운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IQ 테스트 같은 것도 많고 참 재밌으니까 꼭 가서 복습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수고했어요. 네.